옵티머스 로봇이 생각보다 빨리 우리 생활에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옵티머스 로봇 충전해야죠. 충전기도 안에 배터리가 있잖아요. 배터리 중요하겠네요. 테슬라 주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뭐 매번 방송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걱정할 바에 차라리 오늘 점심때 뭐 먹을지 걱정이 낫다라는 그 지금 농담같이 드렸는데, 사실 마찬가지죠. 근데 그동안 저도 사실 이제 주식을 오래 투자하면서 누구누구 관련주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특히 정치 테마들 했을 때, 지금도 우리나라 대선이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누구 관련주, 누구 관련주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관련주로 들어가면은 단기간 내 수급이 확 쏠려버리기 때문에 확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은 딱 그 거품 받고 확 사라집니다. 그 테슬라는 딱 그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잘 아시겠지만 M7 기업들 중에 가장 배팅을 잘했죠. 트럼프에게 100% 선거 자금을 넣으면서 이른바 트럼프 관련주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뭐 같이 정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괜히 주주들한테도 막 이제 뭔가 어떻게 몹쓸 행동이긴 하죠. 사실은 회사가 CEO가 이제 일만 잘해야지. 근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좀 뭔가 되게 좀 많이 급하다는 표현이 좀 아니고 많이 좀 뭔가 필요했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 너무 관련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친기업을 이제 추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트럼프에게 베팅을 했고 그게 완전 성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자리씩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어찌됐건 간에 테슬라의 투자 사이트로 봤을 때는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만 파는 기업은 아니죠. 뭐 올해 말에 뭐 일단 주장을 하는 바로는 올해 말쯤에 이제 뭐 옵티머스 또 이제 내보내겠다, 로보택시 내보내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항상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봤을 때 기존의 상식을 좀 버리고 항상 판단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지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5월 때부터는 도지 시간을 줄이고 사업에 좀 집중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당연히 주가는 그에 맞춰서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어쨌든 테슬라 한 대 팔았을 때의 마진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치킨 게임이 끝났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비아드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있긴 있지만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인기는 중국에서도 굉장히 높거든요. 모델 Y 주니퍼 나왔는데 그거 예약량 장난 아닙니다. 수십만 대 예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판매가 좀 늦춰진다, 한 3개월 늦춰진다는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 무역 분쟁이나 협상 사이에 이제 자동차를 내보내면 자기들 생각한 것보다 팔겠습니까? 당연히 몇 개월 이제 딜레이 시키겠다는 내용을 경영 전략상으로 하는 거는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뭐 전고점 돌파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시나요? 네, 저는 바닥 다지기 끝났다 봐요. 끝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주인데, 뭐 그동안 보면 여러 가지 악재성 이슈들 많았잖아요. 뭐 정치적인 불만을 가지고 테슬라를 불에 태우고 막 이런 이슈가 많았는데, 어딜 가나 우리는 이제 투자할 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사고방식. 난 테슬라가 너무 싫어. 그냥 싫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불을 태우는 건요, 결국 본인 자산에 불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그래요. 예, 제가 보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더 정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기사에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단 기본 전제는 모든 기업들의 CEO는 항상 다 욕을 먹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전제하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욕을 안 먹는 CEO는 없어요. 어디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일론 머스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테슬라의 자동차를 안 산다? 전 그것조차도, 그 사람조차도 좀 극단적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를 할 때 그 차의 퀄리티나 그 차의 디자인이나 그 차의 어떤 효용성을 따지고 사지 다 좋아. 정말 다 모든 게 다 좋은데 이 회사 CEO 일론 머스크 안 사.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전 거의 없다 보거든요. 100 중에 한두 명 있으려나? 네, 그래서 오히려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회사를 욕하는 사람들은 그 차를 살 만한 입장이 못 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할 필요가 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과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고,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실제로 테슬라 기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이제 플로우를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그 한 부분만 가지고 이제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느낌이 좀 되게 강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둘 다 사업가여가지고 그런지 괜한 걸로 오해받고 욕먹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걸로 인해서 테슬라를 투자를 안 한다? 글쎄요. 전 그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10% 상승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숏커링이죠. 숏스퀴즈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다른 M7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높더라고요. 근데 테슬라는 항상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숏과 항상 싸우는 기업입니다. 공매도와.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를 들어서 뭔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숏 세력들은 난리 난 거예요. 야, 우리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냐면 숏 공매 들어가는 거는 수익률과 손실률을 따졌을 때 손실은 무한대예요. 왜냐면은 공매도는 어쨌든 주가가 거꾸로 이제 빠져야지 수익이고 올라가면 손실이잖아요.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죠. 100만 원, 1000만 원, 1억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죠. 못 가르는 법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가 떨어지는 거는 상패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양쪽을 봤을 때 확실히 이 기대 수익과 기대 손실에 대한 부분이 갭이 엄청 큽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이제 이 테슬라 같이 공매도 세력과 항상 싸우는 이런 기업들이나 업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투자하면은 변동성은 좀 크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 투자해가지고 수익 내기에는 뭐 충분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투자도 괜찮고 중장기 투자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는 좀 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 대해 짚어주신다면? 테슬라 로보택시 나온 거니까요 FSD 돌려놓고 옆에서 탄 사람이 스티어링 이거 핸들을 좀 이제 움직여 보려고 하니까 바로 움직이지 말라고. 그만큼 이제 이게 풀셀프 드라이빙이 많이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된 것 같긴 해요. 이게 100% 뭔가 이제 되려고 하면은 국가적인 어떤 이제 제재를 내려주고 허락을 해주면서 실제 공도를 다니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게 더 이제 학습에 따라서는 좋은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거 봤을 때 로보택시나 이쪽 라인들은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좀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동차 판매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한 3분기 때쯤 되면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게다가 또 마진율도 높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테슬라의 밸류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봐요. 근데 저는 밸류 얘기 나왔을 때 갑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 가치 평가 모델, 이 밸류 평가 모델 있잖아요. PBR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그건 너무 구시대의 유물이라 생각합니다.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공장 지어가지고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팔고 막 이렇기 때문에 재고가 다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게임 기업들, 그거 어떻게 평가할 건데? 게임 기업들 다 직원들 머리에 있는데 그 머리에 있는 그 능력치들을 어떻게 수치화시킬 거냐고요. 그래서 오히려 PBR 같은 경우는 진짜 산업재 있죠. 공장을 증설해가지고 공장에서 찍어가지고 라인 증설하고 이런 기업들한테 PBR은 괜찮은데, 오히려 지식정보 사회, 앞으로 이제 그런 사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회들은 그 모델 가지고 100% 백날 그런 기업들 분석해도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퍼나 PBR 같은 이런 지표들 자체도 좀 바뀔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너무 그렇게 그 관련 이 내용들을요 그렇게 되게 막 감안은 안 해요. 근데 좀 보긴 하죠, 사실은. 로봇 산업 전망에 테슬라가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로봇 올해 연말에 어느 정도 내보내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난번에 행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 되게 놀란 게, 아니 대화를 하는데 로보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로보트는 삐리삐리 하고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걔는 영어를 농담을 해요. 실제로 정말 사람들끼리 할 때 하는 그런 농담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거 진짜 눈에 카메라 있고 뒤에 저기 어디 센터에 숨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로봇이랑 연결해가지고 그 마이크 대고 직접 얘기하나, 사실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영어를 구사하는데 농담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와 이게 장난 아닌데?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로봇 그 옵티머스 팀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분은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한 것보다 발전 속도와 얘의 습득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옵티머스 로봇이 생각보다 빨리 우리 생활에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옵티머스 로봇 충전해야죠. 어쨌든 충전기도 안에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 배터리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더하기 로봇의 머리 뭐가 있습니까? 뇌가 있겠죠? 로봇의 뇌? 로봇의 뇌가 뭐예요? AI잖아요. 근데 AI주가 죽을 것 같다? 글쎄요. 그래서 저는 AI 관련주들 절대 죽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들 일상이에요. 이제 일상. 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 상용화된다면 자동차만큼 큰 배터리 시장이 열릴까요? 그렇죠. 필요의 용량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뭐 파우치가 들어가냐, 원형이 들어가냐, 각형이 들어가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파우치형이 들어오기에는 좀 들어갈 수 있겠죠. 들어오면 오히려 더 쌓아서 이제 더 많이 넣을 수 있겠네요. 근데 거기에 뭐 과연 더 성능이 올라갈 원통형이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뭐 각형이 들어갈 것이냐. 각형도 두께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각 기업들이 좀 자기들이 잘하는 거를 지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차들 전지의 각 종류별로의 어떤 이제 니즈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외국산 관세 25% 부과가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요?
뭐 일단 별로 관세 신경 안 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자동차는 또 협상이 또 따로입니다. 예. 뭐 모든 거랑 다 연결시키지 않고 자동차, 반도체 이쪽 라인들은 또 협상을 따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일단 EU가 첫 번째로 이제 미국과 이제 자동차 관련 협상을 했는데 EU는 기본적으로 지금 0% 관세가 목표예요. 그런 상태에서 협상을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자동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가 자동차 관련 이쪽 이게 과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25%까지 갈 거라 보진 않아요. 오히려 힌트를 좀 준 게 부평관세 10%를 줬잖아요. 그리고 상호관세 20% 줬죠. 이 안에서 다 해결은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일부 업종들은 10% 이하짜리 관세가 부과된 업종들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원래랑 똑같은 관세 부과도 많이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이제 관세가 올라가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그걸 또 가격에 넣어 가지고 또 할 수 있는데 전기차는 친환경 차들 각국에 보조금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도 어느 정도는 좀 상쇄되는 느낌이 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쟁사 성장세에 테슬라의 경쟁력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물론 아무도 같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을 때보다는 악화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거 악화됐다는 말은 되게 웃기는 게 어떤 한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가 한두 기업씩 들어와 가지고 그 기업이 좀 성장을 해.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걸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은 한 기업이 한 업종에서 시장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 성장 속도가 더딥니다. 근데 오히려 라이벌이 생기잖아요. 누가 따라오잖아요. 그럼 그걸 안 따라잡히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죠. 이게 사실은 시장 경제의 기본인데 그런 의미로 최근에 열심히 따라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시장 경제 측면에서는 좀 좋은 판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일단 바닥은 다 지났어요. 제가 봤을 때 바닥은 다 지났고 지금부터 이제 그럼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어떻게 나눠 가지고 투자할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쪼끔만 들어오면은 매수하는 게 반도체, 2 차 전지 이쪽 라인들로 들어와요. 그리고 제약도 지금 되게 좋은 분위기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운송, 해운 쪽 이쪽 라인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방사도 괜찮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이제 협상 가능성이 제기가 됐을 때 방산이랑 조선 쪽은 괜찮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 워낙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 관세에 꽂혀 있으니까 관세로부터 좀 자유로운 업종 없나 하다 보니까 이제 방산과 조선 쪽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원래 이제 반도체 2 차 전지 쪽으로 이제 포트를 만들 수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때 수익이 났던 건 지금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더 갈 거예요. 더 갈 건데 단기적으로 쪼끔 이제 조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수익이 나 있으신 분들은 좀 차익 실현하셔 가지고 반도체 2 차 전지 위주로 매수하시면은 오히려 지금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반도체 2 차 전지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진짜 뭐 이제 조선 그리고 제약주는 금리 인하기 어쨌든 좋은 효과가 있고 올해 내년에 블록버스터급들의 그 약들의 이제 이 라이센스가 다 풀려 버리기 때문에 특허가 다 풀리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시밀러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도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방산이나 이쪽 라인들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더 갈 거예요. 더 갈 건데 단기 눌림은 있을 수 있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은 지금은 뭐 거의 뭐 최상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